11월 16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인천 경기 시험장에서는 모두 1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한국 개최가 유력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적극 추진합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 국제도시가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촉진을 위해 수익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송도 국제도시 주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리종혁 등 북측 대표단이 성남 판교와 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경기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들을 직접 안내하며 경제와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의 항공기 소음 피해 인구가 오는 2030년이면 6만 명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항공기 소음 노출 면적도 지금보다 35% 증가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역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화성시와 시의회, 주민대책위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3도, 미세먼지 한때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인천판과 경기판 2면 종합 19면 사회 4개 면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어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행이 됐지요.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지난해와 엇비슷하거나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대학 입시 평가기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조금 더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전망한다라는 일선 지도 교사들의 분석 내용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면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이 시험장, 고사장 주변 풍경들도 자세히 담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이 부정행위자는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2건, 경기도에서는 12건, 모두 합하면 14건의 이 부정행위가 나왔고요. 크고 작은 이 돌발 상황들도 잇따랐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제 내년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인천시가 2019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개최 도시로 적극적으로 유치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바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발맞춰서 내년도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바로 인천에서 개최를 하자, 그리고 이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도 유력한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역으로는 송도 국제도시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 까닭은 올해 8월 국내 최초로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이 송도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인천시가 강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높았던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이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적극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 수익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송도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송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오는 2021년 말에 송도 워터프런트 1회 1 공부를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겠다. 그리고 1회 2 공부는 2021년에 착공해서 한다는 목표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값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송도에 있는 매립 부지를 더 확보해서 기존 부지보다 훨씬 넓은 매립 부지의 수익 부지를 첨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촉진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측 대표단,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을 구석구석 둘러봤다는 내용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북측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을 안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경기도와 그리고 북측 지역의 지자체 차원의 경제협력, 특히 농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인천의 항공기 소음 피해 인구가 오는 2030년이면 6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쪽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12년 후인데요. 인천 시내의 항공기 소음 노출 면적이 지금보다 35%나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입는 인구도 지금보다 37배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의 영역이 굉장히 활주로도 계속 늘고 있고요. 커가기 때문에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면적도 늘어나고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 인구도 크게 늘 것이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관련한 기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개정안의 핵심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즉각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현재 수원 군공항에서 화성으로 군공항이 이전이 추진 중인데요. 이 해당 지역인 화성시 또 화성시의회 또 주민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어제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화성시의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또한 이 회의를 열고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항의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 인천에서 한국 밴드 음악 씬을 이끌고 있는 12개 밴드가 공연을 펼칩니다. 다양한 빛깔과 이 제각기 다른 여운을 남기는 12개 팀이 연달아 이 사흘 동안 공연을 선보인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데요.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이번 밴드데이 공연, 어떤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문체부 이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밴드데이 공연 어떤 공연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밴드데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밴드데이는 한국 밴드 음악씬을 이끌고 있는 12개 팀이 4일간 공연을 펼치는 행사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밴드데이는 매력적인 밴드들의 음악을 작은 소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단독 공연 형태를 벗어나 4일 동안 펼쳐지는 페스티벌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총 12개 팀이니까 하루에 평균 한 4개 팀이 무대에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밴드들이 출연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공연 첫날인 오늘 라인업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최종 라인업을 보면 첫째 날인 오늘 공연은 현재 밴드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꾸며줄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를 밴드는 라이프 앤 타임입니다. 라이프 앤 타임은 다양한 분야와 거침없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집 앨범 에이즈를 발매하며 대중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신나지만 슬픈 듯한 묘한 정서를 노래하는 로클러 라디오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름부터 흥겨운 이들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신스팝이라는 장르 속에서 젊음과 청춘에 초점을 맞춘 아도이가 1980년대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도 음악뿐 아니라 독특한 아트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웨터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오늘도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지만 내일은 또 토요일이라서 이 가족 단위 또 연인끼리 많이 공연을 관람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둘째 날인 내일 라인업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인 17일에는 관객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을 수상한 구와 숫자들이 밴드데이 둘째 날 무대에 막을 올립니다. 구와 숫자들은 통찰을 담은 가사와 고즈넉한 정서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입니다. 구와 숫자들의 뒤를 이어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밴드는 블락스인데요. 가장 솔직한 직관의 감정으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이 밴드가 어떤 무대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를 밴드는 완성도 있는 블루스를 들려주는 블루 파프리카입니다. 이들은 팀 이름에 블루를 사용할 만큼 블루스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들이 개척할 한국의 젊은 블루스 음악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어 어쿠스틱 감성으로 자리매김한 빌리 어쿠스티가 초겨울을 따스함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섬세한 가사와 따스한 목소리로 상처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주는 그의 노래는 다정한 손길처럼 마음을 다독여준다고 합니다. 네, 다정한 손길. 구와 숫자들, 블락스, 또 블루파프리카, 빌리 어쿠스티 이렇게 네 팀이 무대에 오르는군요.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이채롭습니다. 공연 마지막 날 18일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18일 마지막 공연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유쾌한 어쿠스틱 뽕짝 소울 밴드 만주 한봉지가 무대에 오릅니다. 자신들의 선명한 음악적 노선을 지닌 이들은 사랑과 낭만의 멜로디 속에 희노애락을 담아서 노래하는 밴드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밴드는 4인조 모던 락 밴드로 즐거운 입담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믿고 듣는 밴드 소란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가사와 탄탄한 연주력으로 단숨에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들이 이번에는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어 믿고 듣는 밴드로 공감 가는 음악과 유쾌함을 선사하는 소심한 오빠들이 무대에 올라 어쿠스틱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성 소년소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공감 가는 음악과 유쾌함을 선사하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입니다. 끝으로 독보적인 음색으로 담백함과 섹시함을 오가는 싱어송라이터 이요한이 출연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네, 이 그야말로 1980년대의 이 감성에서부터 어쿠스틱한 어떤 밴드 음악이 지금 늦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번 공연을 100% 또 200% 즐길 수 있는 그런 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알려주시죠. 이번 공연 관람료는 전석 3만 원인데요.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에게는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만 13살부터 만 24살 시민들에게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국내 밴드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11월에 인천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들이 열리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문화 공연에 흠뻑 빠져보시는 것도 일상을 탈출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 밴드 음악 씬을 이끌고 있는 12개 팀이 오늘부터 사흘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밴드데이 공연을 펼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천일보 문체부 이하진 기자였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